한국은 40년 전 1982년 제공호를 조립 생산합니다. 면허 생산으로 총 68기를 생산했는데요. 한국이 마하 1.6의 속도를 가진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한 것입니다. 삼성정밀에서 엔진을 생산하고 대한항공이 조립을 했는데요. 국산 하율은 23%였지만 항공기술 불모지였던 한국이 항공기의 체계종합 기술, 기체 피로 시험 기술, 전투기 날개 설계 기술 등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21년 전 2001년 TO-10 초음속 고등 훈련기를 생산합니다. 항공기 개발 기술이 없었던 한국이 86% 개발비를 내고 카이와 로키드 마틴이 개발했습니다. 기술이 부족했던 한국은 로키드 마틴에게 배우고 핵심 기술도 모두 로키드 마틴의 기술이지만 분명 한국이 개발 도입한 국산 기종입니다.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부품의 50%를 로키드 마틴이 생산하던 것을 그대로 도입했고 30%의 부품은 상용품으로 나와 있는 것을 채용해서 국산화율이 낮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시제기의 국산화율은 48%였고 2021년 59에서 61%의 국산화를 달성했다고 보도합니다. 엔진은 하나테크원에서 면허 생산하고 있고 TA-50의 레이더는 LIG 넥스원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져 온 노력의 결실인 진정한 최초 국산 전투기 KF-21은 1호기의 국산화 비율이 무려 65%이고 80% 이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국산 화율이 올라가면 대당 가격도 내려가겠죠. KF-21을 블록 제로, 1, 2를 넘어 스텔스형으로 개발하려면 두 개의 큰 산이 남아 있는데요. 첫째, 개발 일정대로 정확히 수행되어야 합니다. 전투기를 개발할 때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일정이 시험 단계와 생산 단계입니다. 지금 세계 하늘을 누비고 있는 F-35는 2006년 출고식을 했지만 시험 평가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수많은 전투기를 개발한 로키드 마틴도 양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5세대인 스텔스형이기 때문에 개발 난이도가 높은 탓도 있지만 그만큼 시험 평가 과정과 양산이 어렵다는 말도 됩니다. 한국은 로키드 마틴이 10년 걸린 과정을 단 4년 만에 완료할 예정인데요. 만약 성공한다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빠른 속도입니다. 올해 2월로 예정돼 있던 엔진 시험이 미뤄져 4월 22일 처음으로 엔진 시동을 걸고 지상 주행 시험을 시작했는데요. 일정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강은호 방사청장은 5월 11일 프로파일럿에 출연해 7월 비행 시험이 일정대로 치러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최초 비행만 성공하면 전체 일정의 60%를 달성한 것으로 보는데요. 부디 아무 탈 없이 시험 비행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최초 비행 후에는 2200회의 다양하고 극한의 비행 시험을 통과해서 2024년 양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개발 일정을 살펴보면 블록 제로는 2026년까지 6대 시제기와 지상용 구조시험체 2대를 만들어 각종 시험을 하고 공식적인 체계 개발을 완료합니다. 블록 1은 2024에서 2028년까지 1차 인도분을 양산하는데요. 공대공 임무와 제한적인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체를 생산합니다. 생산된 블록 1은 한국 40기, 인도네시아 50기가 인도됩니다. 블록 2는 2029에서 2032년까지 2차 인도분을 양산하는데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무장이 추가됩니다. 생산된 블록 2는 한국의 80대가 인도됩니다. 추가되는 무장의 개발은 2026에서 2028년까지 6,8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할 예정입니다. 정말 빡빡한 일정인데요. KF-21에 들어가는 신호 전달용 전선의 길이가 무려 39km이고 전선의 수만 1만 7천 개입니다. T-50에 들어간 전선의 길이가 15km입니다. 2배 이상 복잡하다는 말이겠죠? 스텔스형과 함재기형도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넘어야 하는 산은 바로 가격입니다. KF-21은 수출을 해야 하는데요. 실전 경험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긴장 강도는 한국이 높지만 실전 경험을 하기는 힘듭니다. 실전 경험을 통해 얻는 데이터를 통해 보다 발전된 시스템으로 개선할 수 있고 실전 경험은 국제 무기 시장에서
전투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입니다. FA-50은 한대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필리핀에서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에 투입돼 정밀 폭격 등으로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남미에서 인기를 얻어 작년까지 68기가 수출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의 긴장 강도가 높아지면서 슬로바키아, 폴란드, 크로아티아 등의 동유럽 국가들이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T-50 계열의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6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한국이 400기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2030년 이전 퇴역 예정인 전투기들을 제외하면 한국의 보유 전투기 수는 320기입니다. 한국의 적정 보유 전투기를 430기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110기 정도가 현재 더 필요하고 1, 2차 KF-21 도입분이 120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입할 여력이 없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내부 연구 결과 향후 전술기 적정 대수가 700기라고 밝혔습니다. 2032년 2차 인도분까지 도입되어도 260기가 향후에 더 필요해지는데요. F-35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현재 도입된 기체가 40기이고 미 의회에서 판매 승인한 판매 수량이 최대 130기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수입을 해도 90기입니다. 공군이 하위급 전력 약화를 감소한다면 390대까지 생산 가능합니다. KF-21이 미드급이라 하위급 전력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이 자체적으로 물량을 소화할 수 있지만 조금 무리라는 건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계약대로 50기만 도입해도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인도네시아가 수출의 첫 대상이라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네트워크를 통해 중동 수출도 쉬워집니다. 게다가 기체 생산 대수가 늘어날수록 생산 라인이 오랫동안 가동되어 관련 인프라 유지와 후속 사업의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에 대해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A사 레이더 같은 핵심 기술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신뢰하기 힘든 나라지만 팔 수 있으면 팔아야죠. 수출을 하려면 가성비가 좋아야 하는데요. 공개된 KF-21의 성능으로 볼 때 700억 원 이하로 맞춰야 경쟁 전투기들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F-35의 가격이 970억 원까지 떨어지면서 KF-21의 경쟁 상대가 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천조국 미국도 F-35의 높은 유지비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을 만큼 유지비가 높아 도입할 수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F-35의 유지비는 4.5세대 전투기의 약 1.5배입니다. 전투기 수명을 40에서 50년이라 볼 때 어마어마한 액수죠. 전투기는 도입 비용이 30%이고 유지 보수 비용이 7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유지비가 많이 드는 기종은 장기적으로 도입비는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한국이 KF-21 사업을 추진한 이유도 할당된 예산으로 충분한 전투기 도입이 힘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KF-21 사업에서 120대 구입에 8조 5천억 원이 책정돼 있어 대당 가격이 약 708억 원인데 목표 가격은 600억 원입니다. 유지비만 F-16 수준으로 낮추면 또 다른 명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는 후속 지원에 문제가 있고 중국은 최신 전투기의 수출에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1,000억 원 이상인 유럽의 4.5세대 전투기와 700억 원 대인 F-16V와 FA-18EF 전투기가 경쟁자들인데요. 계획대로 600억 원 대의 가격에 유지비가 시간당 3천만 원 이하면 4.5세대 전투기 시장을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는데요. 바로 엔진입니다. 미국이 수출 금지를 걸어버리면 판매할 수 없는데요. 독자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유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없고 5월 4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세미나에서 엔진 독자 개발에 도전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보아 현재는 독자 개발을 위한 여론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빨리 추진을 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시대를 앞선 전투기
랩터의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투기는 F-22 랩터입니다. 다른 전투기와 차원이 다른 이 전투기는 무려 25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아직 그 아성을 뛰어넘은 전투기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아덱스 서울 에어쇼에 참가해 전시 및 기동 비행을 했는데요. 참가한 모든 전투기들을 조연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저것이 사람이 만든 비행기인가 하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통상 전투기 수명을 40년으로 보는데요. 아직 15년 이상 하늘의 지배자로 군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비슷한 기체도 개발되지 않았으니 정말 역사에 남을 최고 성능의 전투기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완벽한 전투기를 2009년 생산을 끝으로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요. 기체의 코팅, 장착 무기, 레이더 개선 등으로 4번의 개량 사업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생산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추가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이유는 가격과 운용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인데요. 대당 가격이 2천억 원, 운용 유지비를 포함하면 3,700억 원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외계인이라도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필요 없는 고성능 비행기라며 효율성에 의문을 제시합니다. 작년 미군군 참모총장인 찰스 브라운은 현재 우리는 7개 기종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 4개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제외되는 대상이 바로 F-22 랩터입니다. 결국 엄청난 전투기를 만들었지만 엄청난 돈이 필요해서 천조국 미국조차 추가적인 생산 계획이 없는 전투기입니다. 한국이 랩터의 성능, F-35 가격, F-16의 유지비를 가진 꿈의 전투기를 생산하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